안녕하세요. EMB 박경학입니다. 저는 이제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의 이제 기술군에 보면은 어떤 기술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미래 정보통신 기술은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정보통신에서 꼭 필요한 그 소재가 되고 있는데 데이터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이제 기기 개발입니다. 기기 개발에는 이제 이동통신 기지국 개발과 근거리 통신 기기 개발, 마이크로웨이브 기기 개발,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밀리미터파 기기 개발,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 등이 있으며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 코어 시스템 개발, 위성통신 위성체 개발,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광전송 장비 시스템 개발, 방송 시스템 개발, 3월 인터넷 기기 개발, 3월 인터넷 플랫폼 개발,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기기 개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시스템 설계 구축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동통신망 설계 구축하는 기술과 기간통신망 설계 구축, 중소규모 통신망 설계 구축,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망 설계 구축하는 기술, 그다음에 3월 인터넷 망 설계 구축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위성통신 망 설계 구축, 클라우드 가상화 기반 통신 설계 구축 등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운영 서비스 기술에는 정보통신 기획 개발, 네트워크 장비 운영 관제, IDC 운영 관제, 이동통신 무선망 및 코어 시스템 운영 관제, 마이크로웨이브 망 운영 관제, 유선 통신 시스템 운영 관제 기술이 필요하고 3월 인터넷 시스템 운영 관제하는 기술도 이제 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월 인터넷 서비스 기획 개발, 웨어러블 기반 서비스 기획 개발, 위성 통신 시스템 운영 관제, 서비스 품질 분석 최적화 기술 등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정보통신 보안 기술도 이제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안 기획 운용하는 기술과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이 부분은 요즘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기술로서 이제 많이 필요한 어떤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보안 인증, 정보통신 스마트 X 기술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기술 분류를 할 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술로 그 명칭을 칭할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X 기술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 시스템 설계 구축하는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은 아디다스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국방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신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 구축하는 기술이 정보통신 기술군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 예측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그 ICT 기반의 9대 이제 트렌드를 갖다가 전망을 해보면은 그 당연히 부동의 1위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빠지는 경우가 모든 이제 트렌드 전망에서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용어는 들으면서 이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를 보면은 이제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였었고요. 2000년대에 보면은 이제 인터넷 시대, 2010년대에는 이제 스마트 모바일 시대였습니다. 근데 2020년대에는 이제 AI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이 AI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갖다가 이제 미치게 될 건지 그 모든 분야에서 이제 핵심 기술로서 이제 이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에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AI 기능 자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고 설명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이제 1956년에 이제 탄생하고 나서 실제로는 이제 컴퓨팅 파워나 그 데이터 스토리지 기술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기술이 상용화되거나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2016년에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이제 바둑 대회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이제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이 이제 내려가 있기 때문에 AI가 이제 충분히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기술적으로도 이제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그 많이 부각이 되고 산업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AI 플러스 X로 AI에다가 어떠한 기능을 갖다가 이제 접목하는 걸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X 플러스 AI로 어떠한 기능, 우리가 이미 산업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이나 실용화되고 있는 기술에다가 AI를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도화시키고 그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갖다가 풀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AI 전문가들이, 제가 아침에 이제 조찬 교육을 갖다가 이제 가면서 AI 교육을 갖다 받고 있는데, 국내에 저명한 모든 그 AI 그 전문가분께서 X 플러스 AI로 넘어가고 있다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AI 적용으로 혁신이 가능한 분야는 이제 매우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유니콘이 탄생하는 이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1조 이상의 이제 기업 가치를 가지는 벤처 기업들이 이제 탄생하는 가장 많은 이제 영역이 이 영역인데, 그 유니콘이 전 세계적으로 한 500개 기업이 있는데, 그 미국이 이제 1인데 200개 기업 정도가 있고, 그 의외로 중국이 1개 정도 모자라는 2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위인데, 다행히 5위인데 유니콘이 이제 11개 기업 정도 있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부분에서도 이제 그 상상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기회를 갖다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AI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정도의 이제 수준입니다. 그 AI는 이제 농업이나 금융, 국방, 의료, 교육, 게임,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 교통,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활용이 이제 되고 있는데, 특히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 국방 쪽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사고 예측을 미리 하고 그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AI의 개인 기능을 갖다가 이제 활용한 기술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이 듣는 이제 질문이 AI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많이 듣습니다. 그 AI 영역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나올 수 있는 게 AI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예측을 못 합니다. 어떤 AI가 나올지, 어떤 신기술이 접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상력에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로 나올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많이 하시면 하시는 것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5G와 이제 자율주행인데, 그 5G는 이제 에릭슨에서 이제 그 분석하기에 2025년에 이제 26억 건의 이제 가입자가 이제 가입을 할 걸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가 좀 있었는데요. 2021년에는 이제 5만 1,000대에서 2040년대에는 3,300만 대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굉장히 많이 이제 듣는 용어인데, 그 암호화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데이터의 무결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가장 안정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그 블록체인이 지금은 그 페이먼트, 지불이나 이제 거래 쪽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의 안정성을 갖다가 무결성을 확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응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생기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 세계입니다. 5G 시대에서 이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활용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가상현실은 이제 개인 소비자 부분에서 이제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증강현실은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는 이제 퍼스널 로봇이 이제는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건데 퍼스널 로봇이 이제 AI 스피커나 AI 가전 등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게 이제 합쳐진 로봇 형태의 이제 개인 로봇이 이제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2022년에는 이제 한 14조 원의 이제 시장이 형성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소한 부분이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됐던 부분들이 사실은 규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8년에는 규제 혁신 부분에서 이제 12위였는데 2019년은 11위였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2019년에 이제 규제 환경 순위에서 45위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3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되어야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규제 혁신에 대한 이제 연구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도 이제 많은 인력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생겨야 되고 전문가들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페이스데믹스의 이제 확산을 경계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트럼프랑 힐러리의 이제 대선 때 트럼프가 이미 활용을 갖다가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책자로도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영국에 있는 AI 회사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연락을 해서 힐러리에게 이제 부정적인 기사들을 갖다가 전달하게 되고 이제 트럼프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갖다가 계속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도를 하게 되면서 선거에서 그러니까 좀 유리한 입장을 갖다가 이제 점유하게 되었고 그 덕분인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기술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불안한 부분들이 이제 기술 위험들이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드론 군단이라든지 스마트홈 이 부분은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이럽니다. 해킹을 이제 당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 AI를 이용한 복제, 랜섬웨어, 스마트 더스트 뭐 이제 센서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각 센서들을 해킹해서 이제 활용하는 뭐 그리고 이제 범죄에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가짜 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7가지 위험한 기술로 이제 지금 트렌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맞춤 의료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굉장히 빨리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인구 중에 이제 2025년은 20.3% 뭐 그 정도의 수준인데 2050년이 되면은 39.8%까지 이제 노령화가 됩니다. 40% 정도가 노인인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AI 헬스케어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래 유망 기술 로봇이 이제 2020년에 이제 핵심 기술이었는데 가트너나 MIT 세계 경제 포럼 뭐 이런 데서 이제 분석한 걸 보면은
뭐 당연히 인공지능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고 5G, 자율주행 자동차, 블록체인, 로봇, 맞춤 의료 요렇게 정도 이제 그 추출을 할 수 있는데 2021년에 핵심 기술을 이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그 예상을 한 게 있습니다. 10대 기술에 대해서. 여기에 이 부분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고 그 2021년 그 예상 기술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그 들어가 있는 걸 볼 때 그 여전히 인공지능 5G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 정보통신 산업에서 이제 데이터가 그 산업의 쌀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데이터의 이제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이제 4차 산업의 쌀로 불리는데 구글이나 아마존 빅테크 기업의 지위와 경쟁력이 이제 데이터로부터 나왔음을 감안할 때 4차 산업 전쟁은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이제 공통된 전언입니다. 그리고 세계 빅데이터 시장이 그 2026년에는 약 100조 원 정도의 이제 그 시장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뭐 데이터는 이제 그 스마트 의료 시스템이나 스마트 팩토리, 기상, 항공, 자동차, 금융, 국방, 물류 그 어느 분야에도 다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없으면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이제 산업에 활용하려면은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2015년에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제 그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결제를 할 때 금융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IC 카드로 그 사용하라는 강제화하는 이제 법이었는데 ETF에 이제 뭐 한 6개월 이상 저도 참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용카드, 마그네틱 카드의 이제 보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IC 카드로 이제 전환하라. 이 내용은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진행을 했을 정도로 나라 국가적으로 이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마그네틱 카드와 이제 IC 카드의 차이점이 뭐길래 이걸 갖다가 이제 강제화하고 있는 거냐. 그 마그네틱 카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그네틱 카드보다 IC 카드가 좀 더 보안에 강하다.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그네틱 카드 뒤에 뒷면을 까만색 띠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트랙이 1, 2, 3 세 개 트랙이 있습니다. 세 개 트랙 중에서 첫 번째 트랙은 사람의 이름이나 기업의 이름을 갖다 넣을 수 있는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그 문자 정보가 들어가고 두 번째 트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번호 16자리 그리고 PVC나 CVC 번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랙은 제일 중요한데 그 신용카드에 연결된 그 은행 계좌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틱 카드 하나 이제 해킹을 당하면은 그 사람 이름, 신용카드 정보 그 이외에 은행의 계좌 정보까지 해킹을 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킹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IC 카드를 바꾸라 그랬는데 강제하게 됐는데 IC 카드에는 그 미니 컴퓨터가 그 칩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니 컴퓨터가 그 매번 트랜잭션을 할 때마다 돌면서 우리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하듯이 그러니까 A 섹터, B 섹터 마음대로 이렇게 칩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죠. 해킹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강력한 거는 RSA라는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RSA 암호화 알고리즘을 갖다가 그 1024비트 이상을 쓰게 되면은 아직까지 그 해킹이 되지 않은 해킹할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의 안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그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IC 카드가 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IC 카드를 강제하고 EMV 뭐 유로페이 마스터 비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여신금융협회에서 뭐 그 모든 구간에 대한 정보는 암호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풀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규칙들을 갖다가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 3법이 이제 2020년 8월 5일 날 시행이 됩니다. 이게 왜 시행이 되냐 그러면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강력하게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에 가치가 있는 정보는 60%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게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활용도가 높은 가치가 있는 돈으로 치면은 이제 그 돈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이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3법으로 이제 개인정보를 좀 풀어버립니다. 그 생년월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민감 정보를 가린 가명 정보라는 이름으로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해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양면의 칼인데 데이터가 없으면은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우리는 이제 선진국보다 조금 늦은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풀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인 정보가 개인의 이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합리화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보안에 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그 필요한 인력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하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의 전문가의 이제 필요성이 이제 그 대두되고 있는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출 변환 적재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기업 간 데이터를 이제 거래를 이제 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전문가들, 그다음에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자들, 그다음에 관리 운영하는 인원들, 그다음에 이 데이터 인증에 대해서 이제 각종 인증이 이제 시작되기 이제 요구될 건데 이 보안 인증 전문가도 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데이터 전문가의 필요성은 이제 그 개인정보 보안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실명이나 익명, 가명 정보 보안에 대한 기술 개발과 가명 정보를 갖다가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술, 그다음에 암호화 키, 가명 처리, 매핑표 기술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용, 금융 정보 보안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제 그 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자들이 그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결합 기술에 대한 그 개발자나 개발 방법, 기술들도 이제 같이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보안 쪽에 보면은 아직까지 그 유일하게 해킹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알고리즘이 RSA 알고리즘인데 MIT에서 나온 알고리즘이고 대부분의 금융 거래에 그 이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알고리즘이 재미있는 게 처음에는 512비트로 시작을 했는데 512에 이제 팩토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이제 해킹을 하려고 하니까 768, 1024 이렇게 올립니다. 그 러시아에서 또 해킹을 하겠다 그러니까 2048로 올려버립니다. 2048 정도의 이제 비트면은 슈퍼컴퓨터로 이제 해킹을 해야지 가능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제 그 안전한 방법으로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국내 보안 인증 외에 PCI 인증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학교에서 보면은 이제 SOC 보안에 대해서 그 학과를 개설하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보안 인증의 TF에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국제 규격인 이제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 이제 보안에 한 90% 정도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를 못 따라간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이 이제 증가합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PCI에도 이제 PCI P나 DSS 그러니까 모든 금융 거래를 하는 서버 그다음에 그 기기 그다음에 결제 장치에는 모든 PCI 인증을 갖다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우리도 이제 수출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PCI 인증을 기본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PCI 인증을 갖다가 준비하는 스터디가 좀 필요한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